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하늘 자주 보시나요? 전 동네가 산이라 하늘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요즘 하늘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온 탓이겠죠? 하늘이 너무 예뻐서 찍어둔 사진인데요. 함께 보고 싶어서 시작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올여름 무더위에 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나눴었죠. 오늘은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까 합니다.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몸의 건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밝아지니까요. 특히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60대, 70대에도 활력을 유지하는 식습관 5가지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 숨어있는 건강의 열쇠 말이에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고 느끼시나요? 나이 탓이라고 체념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니까요.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마치 오래된 친구와 차 한 잔 나누듯이 함께 들어보실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량이 줄어들고,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죠. 하지만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되, 거기에 굴복할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식습관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아침 식사를 절대 거르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입맛이 없다고 또는 바쁘다고 아침을 거르시는 분 계신가요?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해요. 밤새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시간이거든요.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오히려 점심때 과식하게 되죠. 그러면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무거워져요. 간단하게라도 좋으니까 미역국 한 그릇, 계란 하나, 바나나 한 개라도 드세요. 몸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 저염식과 저당식을 실천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나 당뇨에 특히 조심해야 하잖아요.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 위험이 높아져요. 하지만 갑자기 싱겁게 먹기는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럴 때는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해 보세요. 신맛이 짠맛을 대신해줘요. 그리고 설탕 대신에는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나 자일리톨을 조금씩 사용해 보시고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2주만 참고 드시면 혀가 적응해요. 세 번째, 수분 섭취를 늘리세요. 여러분,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커피나 탄산음료 말고 순수한 물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덜 느끼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이 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필요하죠.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져요. 피부도 촉촉해지고요.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은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 어려우시다면 30분마다 조금씩 나누어서 드시면 돼요. 휴대폰 알람을 30분마다 맞춰놓고 물 마시기 알림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이 있어요.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소화 효소도 그 시간에 맞춰 분비되고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되죠.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특히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끝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숙면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규칙적인 식사는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몸 전체의 리듬을 정돈해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소식 습관을 기르세요. 여러분, 배부르면 눕고 싶고, 배고프면 일하고 싶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니까 예전처럼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몸만 무거워져요. 8부만 드세요. 살짝 아쉬울 정도로 말이에요. 그럼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져요.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요. 처음엔 허전하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오히려 이게 더 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식습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릴게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먼저 김상호 씨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상호 씨는 62세에 조기 퇴직을 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건강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퇴직 후 집에만 있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서 아침 식사는 거의 안 하고 점심은 배달 음식으로 때우고 저녁에는 혼자 소주 한두 잔에 안주로 짭짤한 걸 드시고 이런 생활을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15kg나 늘었어요. 혈압도 오르고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도 받으셨죠. 부인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이러다가 큰일 난다 하면서 함께 식습관을 바꾸자고 하셨죠. 처음엔 상호 씨도 귀찮아 하셨지만 부인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시작하셨어요. 먼저 아침 식사부터 시작했어요.
부인이 미리 일어나서 된장국이라도 끓여놓고 계란 후라이 하나, 김치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차려놓으시는 거예요. 처음엔 억지로 드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아침 식사를 찾더래요. 그 다음엔 염분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김치도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고 라면은 아예 끊으셨어요. 대신 집에서 만든 국수나 칼국수를 드시고요. 간식으로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조금씩 드셨어요. 제일 힘든 건 술을 줄이는 거였대요.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지만 매일 마시던 걸 주말에만 마시기로 하셨어요. 그것도 소주 대신 와인으로. 양도 절반으로 줄이시고요. 이렇게 6개월을 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몸무게가 12kg 줄었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당뇨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요. 무엇보다 상호 씨가 달라진 건 활력이었어요. 전에는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 계셨는데 이제는 동네 산책도 나가시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세요. 부인이 말씀하시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엔 73세 박영순 할머니 이야기예요. 영순 할머니는 벌써 10년 전부터 식습관 관리를 시작하셨어요. 60대 초반에 건강검진에서 경고를 받으셨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골밀도가 떨어진다는 진단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때부터 정말 철저하게 식습관을 관리하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미역국부터 끓이세요. 미역국에는 다시마 우린 물을 쓰시고 소금은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계란찜도 만드시는데 소금 대신 마늘과 파로 간을 맞추시고요. 점심은 현미밥에 나물 위주로 드시고 단백질은 두부나 생선으로 보충하세요. 고기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그것도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요리하시고요.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삶은 고구마, 과일을 드세요. 저녁은 항상 6시 전에 드시고 양은 점심보다도 적게 드세요. 밤늦게 출출하시면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한 잔 드시고요. 이렇게 10년을 하신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73세인 지금도 여행도 다니시고 혼자서 시장 보고 요리하시고 심지어 손자들과 운동도 하세요. 병원에 가실 일도 거의 없고 감기도 잘 안 걸리신대요.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음식이 보약이다. 매일매일 보약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차려 먹으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아는 분인데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68세 되신 분이었는데 평생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아내를 먼저 보내신 후에 완전히 생활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침은 거의 안 드시고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으로 때우시고 저녁에는 혼자 술을 드시면서 안주로 짠 것들을 많이 드셨어요. 이런 생활을 2년 정도 하시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당뇨가 와서 인슐린을 맞아야 하고 혈압도 올라서 약을 3종류나 드세요. 무엇보다 활력이 완전히 없어져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어버리셨어요. 지금은 요양원에 계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일단 잃고 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셨죠? 같은 나이대에서도 식습관 하나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60대, 70대에도 활력 있게 사는 비밀은 바로 여러분의 밥상에 있습니다. 아침 식사 거르지 않기, 저염식과 저당식 실천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식사 시간, 그리고 소식 습관. 이 5가지만 꾸준히 지키셔도 몸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우리 몸을 만들어가는 재료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드시면 우리 몸도 그만큼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변할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돼요. 오늘은 아침 식사 한번 챙겨 드시고, 내일은 물 한 잔 더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분명히 응원할 거예요. 건강한 여러분을 보며 얼마나 기뻐할까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게요. 은퇴 후 10년은 2번째 청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 예정이에요. 왜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지내시는데 어떤 분들은 급속히 쇠약해지시는 걸까요?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댓글로 오늘 식습관 실천 후기도 들려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밥상이 곧 여러분의 젊음과 활력의 비밀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